러브 밤빙. 러브 밤빙은 상대에게 과도한 애정과 찬사를 한꺼번에 쏟아붓고 급속도로 친밀한 관계를 형성하는 심리적 조작 기법입니다. 만난 지 얼마 되지 않았는데도 너는 내 운명의 사람이다 라고 자주 말하거나 값비싼 선물을 주어 상대를 자신에게 몰두하게 만듭니다. 또한 상대방의 인간관계를 단절시키고 자신에 대한 의존심이 강해진 타이밍에 마음대로 조종하려고 합니다. 러브 보밍은 사이비 종교의 권유에서 자주 사용되기도 합니다. 만약 관계가 해롭다고 느낀다면 관계를 적절하게 끝낼 용기를 갖는 것이 중요합니다. 공격적인 농담. 공격적인 농담은 상대에게 상처를 줄 수 있는 내용을 농담으로 전하는 기법입니다. 농담의 형태를 취하여 상대의 반발을 피하면서도 피해를 줍니다. 예를 들어 오늘 옷차림이 잠옷 같네, 농담이야 라고 말하여 상대의 외모를 깎아내리는 상황이 있습니다. 이를 통해 상대는 불쾌감을 느끼지만 농담이라고 하면 반박하기 어려워집니다. 공격적인 농담은 무의식적인 편견에 의해 무심코 행해질 수 있으므로 주의가 필요합니다. 협박과 강요. 협박과 강요는 상대에게 공포심이나 불안을 조성하여 자신이 원하는 행동을 하도록 만드는 심리적 조작입니다. 그리고 불이익이나 손해를 암시하며 상대를 복종시키려고 합니다. 예를 들어 상사가 이 일을 기한 내에 끝내지 않으면 평가가 나빠질 거야 라고 무리한 요구를 하거나 연인이 헤어지면 무슨 일이 일어날지 몰라 라고 협박하는 상황이 있습니다. 이는 명백한 심리적 학대이며 적절한 대응이 필요합니다. 가스라이팅. 가스라이팅은 상대방의 기억과 인식에 의심을 품게 하여 정신적으로 조종하는 심리적 조작 기법입니다. 거짓된 정보를 제공하거나 사실을 왜곡해 전달함으로써 상대방의 자신감과 판단력을 빼앗습니다. 예를 들어 파트너가 과거에 했던 말을 그런 말을 한 적 없어 라며 부정하고 실제로 했던 말을 없었던 일로 만들어버리는 상황입니다. 잘못된 정보를 심어 피해자가 내가 잘못했어, 상대가 맞아 라고 생각하게 만들어 자신감을 잃게 하는 것이 목적입니다. 이 기법의 이름은 1938년의 연극 가스등, 게스라잇에서 유래되었습니다. 이 작품에서는 남편이 집안의 가스등을 어둡게 만들고 그 변화를 눈치챈 아내에게 내 착각이야 라고 반복하여 말하며 그녀를 혼란스럽게 하려 합니다. 투사. 투사는 자신의 감정이나 문제를 무의식적으로 상대방에게 떠넘기는 심리적 메커니즘입니다. 구체적으로는 자신이 느끼는 감정이나 겪는 문제를 상대방도 동일하게 느끼는 것처럼 받아들이거나 상대방의 행동이나 생각에 과도하게 반응하는 것을 말합니다. 이는 받아들이기 어려운 감정을 외부에 투사하여 자신을 정당화하고 심리적 안정을 유지하려는 무의식적인 방어기제 중 하나로 여겨집니다. 예를 들어 외도를 하는 사람이 죄책감이나 혼란으로 인해 파트너도 분명히 바람을 피우고 있을 거야 라고 의심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이런 사람은 평소에 자신이 다른 이성과 메시지를 주고받으므로 파트너도 똑같이 다른 이성과 연락하고 있을 것이라고 생각하여 파트너의 행동을 감시하거나 휴대전화를 확인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소셜 프루프. 소셜 프루프는 다른 사람들의 행동이나 의견을 기반으로 자신의 행동이나 판단을 결정하는 심리적 경향을 말합니다. 특히 불확실한 상황이나 처음 겪는 상황에서 강하게 작용하여 많은 사람들이 선택한 것이 옳다고 느끼기 쉽습니다. 이 기법은 마케팅에서도 자주 사용되며 예를 들어 식당 앞에 줄이 길게 늘어서 있으면 그 줄이 식당의 평판을 나타내는 증거가 되어 사람들은 그 줄에 합류하려 합니다. 또한 인플루언서나 전문가가 추천하는 상품은 신뢰성이 더해져 구매 욕구를 높입니다. 그 외에도 베스트셀러 순위나 월간 판매량 등의 수치화된 데이터 등 소셜 프루프는 일상생활에서 많이 볼 수 있습니다. 하지만 안도감이나 신뢰감을 얻을 수 있는 반면 자기 판단력이 저하될 위험도 있으므로 주의가 필요합니다. 미러링. 미러링은 의사소통에서 상대방의 언행과 태도를 거울처럼 반영하는 심리적 기술입니다. 구체적으로는 상대의 말투, 목소리 톤, 제스처 등을 자연스럽게 따라합니다. 이를 통해 무의식적으로 상대에게 친근감과 신뢰감을 주어 관계를 더욱 깊게 만듭니다. 심리학에서는 카멜레온 효과로 알려져 있으며 사람은 자신과 비슷한 사람에게 호감을 느끼기 쉽다는 특성이 있습니다. 미러링을 효과적으로 활용하면 비즈니스 협상이나 인간관계 구축에서 유리하게 작용합니다.
예를 들어 상대가 음료를 마시면 자신도 같은 타이밍에 마시거나 상대가 미소를 지으면 자신도 미소로 응답하는 행동을 하는 것입니다. 또한 상대의 말하는 속도나 목소리 톤에 맞추면 대화가 원활하게 진행됩니다. 이러한 행위는 무의식적으로 이루어지는 경우가 많으며 자연스러운 미러링은 상대에게 안도감을 줍니다. 하지만 과도한 미러링이나 부자연스러운 모방은 오히려 역효과를 낼 수 있으며 상대에게 불쾌감을 줄 수 있습니다. 따라서 적절한 범위 내에서 자연스럽게 실행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트라이앵글레이션. 트라이앵글레이션은 제3자를 끌어들여 두 사람의 관계를 조작하는 기법으로 상대에게 질투심이나 경쟁심을 불러일으켜 자신의 지배하에 두려는 의도를 가지고 있습니다. 예를 들어 A가 친구 B에게 C가 너에 대해 안 좋은 말을 한다고 전하고 반대로 C에게도 B가 너에게 불만이 많대라고 전하는 상황입니다. 이를 통해 B와 C 사이에 오해와 불신이 생기고 두 사람을 더 쉽게 통제할 수 있게 됩니다. 연인 관계에서도 다른 이성의 존재를 암시하여 질투심을 유발하고 상대의 관심이나 애정을 확인하려 하거나 자신에 대한 관심을 높이려는 경우가 있습니다. 길트 트리핑. 길트 트리핑은 상대에게 죄책감을 느끼게 하여 자신이 원하는 행동을 하도록 유도하는 심리적 조작입니다. 상대방의 양심이나 감정에 호소하여 압박을 가하는 방식입니다. 예를 들어, 내가 얼마나 너를 위해 헌신했는지 알아? 그런데도 나를 이렇게 슬프게 할 거야 라고 말하며 상대에게 죄책감을 주는 경우입니다. 이를 통해 상대는 상대방의 기대에 부응해야 한다고 느끼게 되며 자신의 의지보다 상대의 요구를 우선시하게 됩니다. 이 기법은 부모와 자식, 친구 관계, 연인 사이에서도 나타나며 상대의 친절함이나 선의를 이용하기 때문에 주의가 필요합니다. 수치심 주기. 수치를 주는 것은 상대방에게 부끄러운 감정을 느끼게 하여 자존심을 상하게 만드는 심리적 조작입니다. 이러한 행동은 공공장소나 사람들 앞에서 자주 이루어지며 상대방에게 열등감을 주고 자기 긍정감을 떨어뜨립니다. 예를 들어 직장이나 거래처에서의 프레젠테이션 중에 상사가 이런 내용으로 정말 괜찮은가? 라고 엄하게 지적하여 주변 사람들 앞에서 망신을 주는 경우나 SNS에서 유명인이 발언 실수를 하여 그 게시물이 확산되고 댓글란에 비판이 쇄도하는 경우 등이 있습니다. 이러한 상황은 개인에게 정신적인 피해를 줍니다. 사일런트 트리트먼트. 일명 사일런트 트리트먼트라고 불리는 무시는 상대를 무시함으로써 심리적 피해를 주는 기법입니다. 의사소통을 단절하여 상대에게 불안감이나 고독감을 느끼게 합니다. 예를 들어 싸운 후에 일절 연락을 끊고 상대가 사과할 때까지 무시하는 상황이 있습니다. 이를 통해 상대는 자신이 잘못했는지 고민하게 되고 관계 회복을 위해 노력하게 됩니다. 사일런트 트리트먼트는 연인이나 부부, 친구, 형제 사이에서도 나타날 수 있습니다. 상대를 무시하면 그 사람이 행동을 바꾸거나 자신이 원하는 대로 행동해 줄 것이라고 착각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위선적인 도덕성 강조. 위선적인 도덕성 강조는 자신이 도덕적으로 옳다고 주장하며 상대를 비난하는 기법입니다. 이를 통해 자신의 입장을 유리하게 만들고 상대를 통제합니다. 예를 들어 직장에서 상사가 초과 근무는 회사에 무익하니 정시에 퇴근하세요라고 부하 직원에게 엄격히 지시합니다. 그러나 그 상사 자신은 정시 이후에 중요한 회의를 설정하고 자신만이 정보를 얻어 성과를 내고 있습니다. 또한 친구가 남의 험담을 하는 것은 좋지 않아 라고 주의하면서도 뒤에서는 다른 사람의 소문을 퍼뜨리는 경우가 있습니다. 이 친구는 도덕적으로 바른 사람임을 주변에 인식시켜 자신에 대한 신뢰를 높이면서도 다른 사람의 평가를 낮추고 있습니다. 불안을 이용하기. 불안을 이용하는 것은 상대의 두려움이나 걱정을 부추겨 자신이 원하는 행동을 하게 만드는 기법입니다. 상대의 불안을 높여 제안이나 요구를 받아들이게 합니다. 예를 들어 세일즈맨이 이 보험에 가입하지 않으면 나중에 큰일입니다 라고 말하여 상품을 구매하도록 유도하는 상황입니다. 이를 통해 상대는 미래에 대한 불안감에 사로잡혀 냉정한 판단을 할 수 없게 됩니다. 또한 사이비 종교의 포교에서도 이 기법이 사용됩니다. 포교자가 이대로 가면 당신은 불행해질 거예요 라고 공포를 조장하고 자신들의 단체에 들어오면 구원받을 수 있다고 설득합니다.
이로 인해 상대는 불안을 해소하기 위해 입교하게 되는 경우가 있습니다. 불안을 이용한 이러한 기법은 상대의 냉정한 판단을 방해합니다. 화제 전환. 주제를 바꾸는 심리적 조작은 대화의 흐름이나 상대방의 주의를 의도적으로 통제하는 방법으로 이를 통해 추궁을 회피하고 자신에게 유리한 상황을 창출할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친구가 최근의 성공이나 성과를 자랑할 때, 그것도 대단하네. 그런데 다음 주 여행 계획에 대해 이야기해볼까? 라고 주제를 전환함으로써 자신이 열등감을 느끼는 상황을 피할 수 있습니다. 이러한 전환은 자기 평가를 지키면서 대화의 원활한 진행을 유지하기 위한 심리적 전략으로 기능합니다. 또한 직장에서 상사가 부하의 업무 실수를 지적할 때 부하가 그 부분에 대해서는 나중에 자세히 이야기합시다 라고 말한 후 그런데 주말 이벤트 준비는 어떻게 진행되고 계신가요? 라고 급히 주제를 바꿈으로써 비판을 회피하고 자신의 실수에 대한 책임을 경감하는 것이 목적입니다. 이중구속. 더블 바인드는 이중구속이라는 의미로 상대방에게 모순되는 두 가지 메시지를 동시에 전달하는 심리적 기법입니다. 이를 통해 상대방은 어느 메시지에도 따를 수 없게 되어 결과적으로 자신에게 유리한 방향으로 이끌어가는 것을 목적으로 합니다. 더블 바인드가 성립하기 위한 조건은 다음과 같습니다. 첫 번째, 금지령. 첫 번째, 모순되는 지시나 요구. 두 번째, 금지령. 첫 번째 금지령과 모순되는 보다 추상적인 지시나 요구. 세 번째, 금지령. 첫 번째와 두 번째 금지령에서 벗어나는 것을 허용하지 않는 지시. 직장에서의 예를 들면 상사가 오늘 안에 이 일을 끝내라 라고 지시하면서 동시에 빨리 퇴근해라 라고 말하는 상황입니다. 이 경우 첫 번째 금지령, 일이 끝날 때까지 퇴근하면 안 된다. 두 번째 금지령, 야근하면 안 된다. 세 번째 금지령, 회사나 상사의 지시에 따라야 한다. 이처럼 어느 지시에 따르더라도 혼나기 때문에 부하는 점점 지쳐갑니다. 또한 업무 실수로 혼날 때 뭐라고 변명할 건가? 라고 물어놓고 대답하면 변명하지 마 라고 하는 것도 더블 바인드의 전형적인 예입니다. 이는 직장에서의 하라스먼트로도 자주 나타납니다. 부하는 무엇을 해도 부정당하기 때문에 위축되고 상사에게 혼나지 않기 위해 지나치게 신경 쓰게 되어 업무 성과가 급격히 떨어집니다. 특히 성실하고 주변을 배려하는 사람은 스트레스를 쉽게 느껴 자책감이나 자기 부정이 강해지고 심한 경우 우울증이나 대인기피증을 유발할 수 있습니다. 비방 캠페인. 비방 캠페인은 조직적으로 허위 정보나 소문을 퍼뜨려 특정 개인이나 단체의 평판을 떨어뜨리는 행위입니다. 이를 통해 상대의 신용을 잃게 만듭니다. 예를 들어 2016년 미국 대통령 선거에서는 도널드 트럼프 후보의 선거 캠페인 중에 경쟁 후보인 힐러리 클린턴에 대한 많은 비판과 의혹이 유포되었습니다. 특히 이메일 문제나 빌 클린턴의 과거 스캔들과 관련된 정보를 적극적으로 다루어 신뢰성을 공격 수단으로 활용했으며 이것이 선거 결과에 영향을 미쳤다고 합니다. 일부는 사실에 근거하지 않은 정보도 포함되어 힐러리 클린턴의 평판에 큰 손상을 입혔습니다.